안녕하세요. 이학권의 시사 칼럼입니다. 한 소박한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사회와 역사를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The Overview Effect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나눔을 갖겠습니다. 11월 1일 불과 며칠 전이었죠. 우리 동북아 삼국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예, 그 재밌는 것은 한국에서는 그걸 한중일이 모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중국에서는 중한일이 이렇게 모였다 그러고 일본에서는 일한중이 모였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참 이 21세기의 역사를 바라보는 세 나라가 모여서 그저 이름도 우리나라가 먼저 꼭 들어가야 되는 그런 그 좀 왜소함을 보는 것 같아서 입맛이 그렇게 좀 괜찮지는 않습니다. 또 어떻게 생각하면 한국이 최고 성적을 거두었어요. 중국이 말할 때도 한국은 2등 시켜주고 일본이 말할 때도 한국은 2등 시켜주고 중국은 일본 꼴등 시키고 일본은 중국 꼴등 시키니까 결과적으로 한국이 뭐 최고 성적을 거둔 것 같은데 그 참 입맛이 씁쓸합니다. 이럴 바에야 개최지 순서대로 이번에는 한국에서 했으니까 한국, 지난번이 중국이었으니까 한중일, 그리고 일본에서 할 때는 일한중 그러든지 뭐 그렇게 해야지 이 참 국가가 이렇게 째째하게 놀아서는 되겠나 싶습니다. 사실 한국과 중국과 일본은 뭐 말이 국가로 분리되어 있어서 그렇지 다 한 사람들 아닙니까? 남반계와 북반계가 같이 어울려 가지고 뭐 중국, 일본, 한국 다 이루어진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한자가 세 나라 다 한자를 쓰잖아요. 근데 한자가 동이족 문자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거의 분명하게 밝혀져 있죠. 그리고 중국의 그 임어당 같은 분은 뭐 분명하게 말했죠. 이 한자는 동이족의 문자인 것을 우리 한족들이 빌려서 쓴 것이다. 어쨌든 하여튼 그 세 문자를 같이 쓰고 있고 그 중국에서 사회학 용어 같은 것은 중국이 개방이 늦게 되는 바람에 중국이 쓰는 한자 중에 그 사회학 용어의 70%는 일본에서 들여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들어간 한자도 많죠. 물론 중국에서 우리가 한자를 받았지만 뿐만 아니라 이 세 나라는 젓가락을 공통적으로 쓰지 않습니까? 짜장이 중국에서 왔고 짬뽕이 일본에서 왔고 이제 드디어 한국은 치맥을 일본과 중국에 드디어 수출을 했습니다. 세 나라 다 라면을 즐겨 먹는다라고 그렇게 구분이 있는 건 좋겠지만 사사건건이 우리는 잘 돼야 되고 너네들은 안 돼야 되고 이것은 정말 이렇게 계속 이런 역사와 이런 미래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 조금 답답합니다. 이웃에서 같이 살았으니까 당연히 상처도 있죠. 당연히 또 좋았을 때도 있었죠. 어찌된 판인지 좋았던 것은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들고 아프고 힘들었던 것만 자꾸 강조를 해야 됩니다. 좀 이웃의 잘못을 넘어가 줄 수도 있어야 되고 품을 때도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국가 간에는 그게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애스트로넛 우주인들이 같이 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제목이 The Overview Effect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우주인들이 이제 다녀온 뒤에 서로 그 모임에서 나눔을 갖다가 발견을 했습니다. 공통적이 있어. 그 우주를 다녀온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우주에 나가서 지구를 보니까 첫째로 지구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 블루 플래닛 그 사진을 많이 이제는 보셨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가까이 접근을 해 나가도 보이는 것은 지구의 그 아름답고 정말 조화로운 생태계가 보이는 것이지 심지어 사막까지도 그 우주에서 보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인답니다. 그런데 그 우주에서 보는 뷰에서 제일 먼저 그들이 놀란 것은 국경선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딱 도착하는 순간 국경선이 절대적입니다.
뭐 하여튼 국경선을 우리 마음대로 그어놓고 그 저쪽에 있으면 너와 나는 적이 돼야 되고 무엇을 해도 나는 이기고 너는 져야 되고 이러한 그 이상한 멘탈리티 속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국경선을 넘어서고 문화를 넘어서고 인종을 넘어서고 종교와 이런 세상의 사회적인 모든 구분과 이 분별을 넘어서서 지구 전체를 하나로 경험하는 하나의 집으로 경험하는 그것을 이분들이 모두가 각 경험한 것을 발견하고 우리 이것을 세상에 알리자. 그래서 같이 책을 내고 그 책의 이름을 그래서 오버뷰 이펙트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책 소식을 들으면서 제가 아직까지 읽지는 못했습니다. 시납시스는 제가 다 읽었습니다. 근데 저는 첫 번째 떠오른 게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오버뷰 이펙트입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Our Father 그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한국 그 형용사구가 앞으로 나가는 문법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지만 그 원어는 영어 순서대로죠. Our Father who are in heaven. Our 우리 아버지. 우리가 첫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핵심이 우리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에게 100년 1000년 먹을 것이 있어도 이 땅에 누군가 굶주리는 형제 자매 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이 기도를 멈출 수 없는 것이죠. 오늘도 지구의 3분의 1은 배가 고픈 채로 잠자리에 들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태어난 아시아에서만 굶어 죽는 어린아이가 1년에 40만 명입니다. 굶어 죽는다는 건 죽을 수 없는데 죽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입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런 죄가 없다 할지라도 이 세상 어디엔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 짓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모두가 선하고 어렵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죄에 속아서 죄에 사로잡혀서 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주님의 기도를 멈출 수가 없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입니다. 내가 모든 율법을 다 지켰어도 여자를 보는 순간 간음하는 마음만 생겨도 이미 시험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안는 이 우리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하는 이 기도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버뷰 이펙트를 가르치신 것이죠. 유대인의 메시아였으면 로마를 쳐 부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로마를 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많은 유대인들에게 또 불만이었죠. 오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는 다른 종류의 인류를 무엇이 됐건 우리와 다르다는 이유로 적으로 생각하고 없어져야 되는 사람들로 생각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하는 주님의 이 작은 혹성 지구 전체를 품어보는 그런 그 가슴,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혹시 너무 약하지 않은가? 내가 무엇을 믿는가? 내가 믿는 교리가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더 중요한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 이게 아버지의 것이라고 하는 더 근본적인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 아닌지 우리 스스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이 시대에 그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문화, 교육 각 부분에서 그 분야를 인도하는 입장에 쓰신 분들만큼은 좀 오버뷰 이 이펙트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좁쌀만한 당파로 분파로 이 나누어져 가지고 이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지고
또 보수 안에서는 친박이냐 비박으로 나누어지고 이 진보 안에서는 친노 비노로 나누어져 가지고 저 왜 스스로 자신들의 그런 모습을 저렇게도 못 볼까 하는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지금 여당 쪽에서는 국정교과서라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시범 과정도 없이 이 강행하겠다고 저렇게 날리고 오로지 자신들이 본 역사만 옳은 역사라는 얼토당토 않은 아무리 교과서를 만들어도 역사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죠. 야당은 야당대로 지금 한국 수출이 15.8%가 하락되었습니다. 이 10월 달 한 달에 이것은 2009년 외환위기 이후에 최대 하락률입니다. 그리고 이 하락이 단순히 그냥 일시적으로 영업이 침체된 것이 아니라 모든 전문가들이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하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동차라든지 선박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섬유라든지 우리 한국 수출의 10대 산업의 주력 부분들이 지금 다 하락을 한 것입니다. IT 계통의 한두 개를 빼고는 심각한 위기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 실업 문제, 인구 문제, 4대강 엄청난 돈을 들여놓고 제대로 쓰지 못하는데 저거 조정 문제, 산더미 같은 과제를 앞에 두고 이 야당은 뭐 거리투쟁하겠다고 또 나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무엇이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조차도 분별을 못하는 것일까? 뭐 국정교과서 만들겠다 그러면 만들어라 그러면 되는 거죠. 뭐 그 국정교과서 만든다고 앞으로 오는 세대 여론이 다 보수적이 안 됩니다.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예,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진보적인 세대가 7080 세대였습니다. 그 세대가 국정교과서 세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그렇게 정책자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또 그러겠다는 여당도 답답하지만 그런 문제는 지역적인 문제는 좀 위원회 만들어서 의논해라 이러고 이 당면한 역사와 우리 민족에 나갈 좀 거시적인 그 시야를 지도자들이 좀 가져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교육 자체도 진보가 오르냐 보수가 오르냐 그런 관점에서 좀 싸우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이 세대가 거시적인 관점을 가진 세대로 일어나서 우리 시대에 못한 북한도 좀 품어안고 중국, 한국, 일본 이웃 나라인데 같이 협력하면서 같이 잘 살자. 너가 안 돼야 내가 잘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잘 사는 게 너가 잘 사는 것이고 이러한 세대를 길러내서 한국이 21세기 후반에는 좀 전 세계 정신적인 리더가 되는 좀 가진 나라들 좀 못 가지고 가난한 나라들 품어 안아서 같이 발전하고 같이 살아가는 이 조그만한 지구촌을 만들자 하는 이런 세대를 길러내는 그런 교육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고 이 교과서 가지고 진보 쪽으로 만드냐 보수 쪽으로 만드냐 이거 갖고 싸우고 있으니 정말 왜 저러나 우리 왜 이래야 되나 그런 안타까움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도 역시 가장 심각한 것은 역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진보면 절대로 보수를 못 품어 안습니다. 보수면은 진보 절대로 품어 안지 못합니다. 교리적 이해가 다르면 틀린 것으로 그만 정죄합니다. 왜 우리 서로 다름을 같이 나누고 우리 모두 온전치 못한데 함께 가꾸어가는 삶을 완전한 게 아니고요. 완벽한 게 아니고요. 부족한데 함께 가꾸어가는 삶이 훨씬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새로움이 피어나 참 저렇게 갈라지고 너무나도 좁쌀처럼 작아진 이 사회의 역사의식을 우리 교회가 좀 새롭게 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학권의 시사 칼럼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